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전날 대비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57,000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하여 단기 전고점이었던 73,800달러 대비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0% 하락한 56,9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3.67% 하락한 2,429달러대, 솔라나가 0.87% 하락, BNB가 2.30% 하락, XRP의 경우는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17.27% 상승한 0.6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1%,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4.6%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란이 자국에서 벌어진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란에 앞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항의 축 일원인 헤즈볼라가 며칠 내로 이스라엘을 타격하기로 하고 이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반면 이란은 하니예 암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여전히 고심 중이라는 게 다수 관리들의 전언입니다. 그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위험자산 관점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경우는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우는 대형 기술주들이 급격히 매도되었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면 지금이 이들 주식을 사들일 적기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하락 이후에도 성장 전망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분석인 것인데요. 현재 미국 기술주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만큼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들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이에 기술적 분석 측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점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매수 기회 전문가들 MVRV와 RSI 지표로 바닥론 피력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알리 마르티네즈가 비트코인 바닥론을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마르티네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68,900명의 팔로워들에게 최근 비트코인의 핵심 지표인 시장가치 대비 실현가치 즉 MVRV 비율이 2022년 11월 FTX 거래소 붕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MVRV 비율이 0 이하로 하락하면 자산이 과매도 상태에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며 이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했던 시점과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 역시 본인의 엑스닷컴을 통해 거시 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비트코인 상대 강도 지수 RSI가 30까지 떨어지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낮은 RSI는 바닥 신호일 수 있다. 여기서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하락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다. 과거에도 RSI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한 뒤에 며칠 안에 매수 기회가 찾아오곤 했다라며 바닥론에 힘을 보탰다라고 하네요.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길라잡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세일러에게서 비트코인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매수에 나쁜 때는 없다라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마이클 세일러 개인 비트코인 10억 달러 보유했다. 비트코인 매수에 나쁜 때는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기업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선도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개인적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단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이 기업, 경쟁자, 상대방 또는 국가가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자본 투자라며 물리적 자산이나 금융 자본보다 우수한 이제 투자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개인 보유량에 대한 질문에 세일러는 자신이 17,732BTC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현재 가격으로 거의 1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제 그는 비트코인을 매도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더 매수하고 있다. 나는 비트코인이 훌륭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내 자금을 투자할 더 나은 곳을 찾을 수 없다라고까지
까지 말하게 됩니다. 세일러는 지난 2020년 개인적으로 17,732BTC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평균 가격 9,882달러, 총 1억 7,520만 달러에 매수한 것이라고 공개한 바 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같은 해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제 현금 보유액 중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2만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이로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죠. 한편 세일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가격 하락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그는 우리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때 또는 기회를 볼 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이버 맨해튼으로 본다. 북미 최대의 도시에서 희소하고 매력적인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나쁜 시기는 없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나쁜 시기는 결코 없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 월요일 정말 큰 하락 충격 탓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누군가는 하락한 주식과 코인을 줍줍하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금과 달러로 자금을 넣고 있는 것이죠. 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위험 자산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투자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 좋은 자산을 저평가됐을 때 싸게 사서 이 고평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과 달러는 지금 어떤가요? 금이야 역대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고 달러도 1375원으로 꾸준히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00원을 넘어가면 당국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달러와 금이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은 영원히 오르지 않냐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금은 꾸준히 우상향 중이고 결국 현금의 가치도 금이라는 현물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태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모든 자산이 영원히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달러 역시 미국이 국력을 가지고 달러에 대항하는 모든 화폐와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함부로 달러의 시대가 간다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를 사는 것은 달러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 질서 역시 영원하지는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금과 달러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자산과 화폐인 것이 맞지만 정황상 고평가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떤 자산이 영원히 오를 것 같은 환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실제 그런 지표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블랙스완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랙스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의 회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고평가 구간에 있는 금과 달러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에 오늘 초대형 이벤트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리플사가 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합의를 통해 3년 동안 이어온 3년이 아니죠. 거의 4년 반 동안 이어온 기나긴 소송을 종료하게 된 것인데 이 미국 뉴욕 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리플사와 SEC는 리플사의 1억 2,500만 달러 하나 약 1,720억 원의 민사 벌금 납부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리플사와 SEC는 사실상 1년 전 발표된 약식 판결문을 토대로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인데요. 2013년 리플사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진행한 XRP 판매가 미국 증권법 투자 계약에 해당을 하며 해당 판매건에 대해서 리플사는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장 안팎에서는 소송의 실질적인 승자를 리플사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에서 리플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거래소에 판매된 리플의 증권법 위반 여부이기 때문이죠. 이 합의금 역시 SEC가 당초 제안한 20억 달러에서 약 19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리플사의 승리에 XRP는 순식간에 25%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블룸버그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제임스 셰이파트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에 대한 코멘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0,000를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일까요?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SEC 소송 일부 송소로 종결, 기존 벌금에서 94% 줄인 약 1,700억 원 부과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일 미국 법원 서류에 따르면 리플은 SEC와의 약 4년에 걸친 소송에서 1억 2,500만 달러, 한화 약 1,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라고 합니다. SEC는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여서 13억 달러, 약 1조 7,8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2020년 12월 리플사를 미등록 증권 혐의로 고소를 하였죠.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ETF 전문가 제임스 셰이파트는 SEC는 이번 판결을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얻어낸 승리라고 부르겠지만 실제로는 리플의 승리라며 SEC의 강압적인 규제 방식은 타격을 입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리플과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리플은 SEC의 규제 압력에서 벗어나 사업을 확장하고 XRP의 유틸리티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승리이고 XRP 업계 및 전체 XRP 커뮤니티에 대한 승리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네, 정말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사에서 나왔듯이 2020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상승장에서 보였던 고점을 유일하게 2020년, 2021년 불장 당시 도달하지 못했던 코인이 XRP였는데요. 그럼에도 메이저 탑10 코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XRP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팬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던 것이었죠. 이제 XRP의 매도 압력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사의 사업은 미국에서도 날개를 필 것이며 XRP의 유즈 케이스가 늘어나는 대로 가격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2017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1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죠.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4, 2025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포인트로 이제 피어 공포 단계에서 익스트리미 피어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크립토 퀀트에서 이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요약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온체인 비트코인 지표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하락, 지난 월요일에 발생했던 하락은 단순히 크립토 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발 하락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 다 함께 하락을 맞았으니 어떤 자산이 어떤 요인으로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일단 비트코인 해슐레이트의 경우는 해슐레이트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채산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비가 43,000달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굴자들의 항복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이 두 번째로는 고래의 축적입니다. 이 커스터디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상당히 유입이 되면서 지난 30일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매집한 영구 보유자 주소가 40만 4천 BTC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4만 개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미국 현물 ETF로 유입이 되었고 이는 명백히 새로운 고래들이 축적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즉 비트코인 누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채굴자들과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은 대부분 시장에서 빠져 있는 상태로 2020년 중반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2020년 10월부터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2020년 10월에 2017년 고점이었던 2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즉 중반과 유사한 상황이라면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끝났다,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던 때와 현재가 유사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실 기관과 개인이 같이 움직인다면 좋겠지만 늘 이렇게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기관이 시장을 조성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면 거기에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거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개미가 시장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먹을 게 점차 사라지고 끝물이 오고 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은 들어가기에 절호의 기회가 맞습니다. 제가 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바닥인지 자꾸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분할해서 매수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맞추려 하지 말고 하락할 때마다 저렴하게 코인을 사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일각에서는 크립토 마켓의 가격이 한 차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모든 지표들상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격이 싸다고 생각되면 분할해서 사면 됩니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눠서 사면 됩니다. 일단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살 때부터 가격을 주의 깊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 사고 그냥 지켜만 보면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